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의 1%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에이즈 블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서 해당 종목도 대행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2일 날짜로 신고가를 다시 한번 좀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번 매물이 나온 상황인데요. 왜 이런 매물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볼 수 있을지 오늘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MP와 온 디바이스 시대에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이징 랜드에 대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들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여전한 강점은 이것입니다. 국내 유일의 TSMC 파트너사로 ARM과도 협력할 수 있는 에이징 랜드가 되겠습니다. TSMC의 파트너 중에 글로벌 유니칩이라는 기업의 이제 하청 기업으로 시작했던 에이징랜드지만 이제는 국내 유일의 파트너사로 독보적인 성장력을 여전히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MPU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SKT 역시도 AI 사업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관성이 높은 에이징랜드의 성장성은 2024년에 큰 폭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오늘 좀 하락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장된 지 한 달이 되면서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리는 우려 속에 매물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보호예수 물량이 의미 있게 풀리는 시기는 3개월, 6개월 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더 미래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은 좀 과도하게 좀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랜드는 상장 후에도 한번 횡보세를 거치고 이후에 고점을 찍고 현재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선이 나올 때 제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한 단계 계속해서 레벨업 할 수 있는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오늘 좀 아쉽게 고점에서 좀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이 부분 흐름을 유지한다면은 언제든 이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500억, 5천억 정도에 불과한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매출 성장에 따라서는 충분한 그 이상의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이슈로 말씀드렸던 이 보호예수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기관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말고 기관들도 공모주에 이제 청약을 하게 되는데 청약을 할 때 주식수를 조금 더 받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을 거느냐?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 1개월 확약 등을 걸게 됩니다. 즉 우리는 6개월, 3개월, 1개월 동안 팔지 않을 테니 우리한테 주식을 좀 더 달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날 때마다 이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니까 관련된 매도 우려, 어려운 말로 이게 좀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오버행 이슈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좀 하락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량을 보면은 1개월 확약에 풀리는 물량은 불과 5.9% 10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외려 3개월, 6개월 뒤에 나오는 물량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3개월, 6개월 상승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기관 투자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 더욱더 주가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애초에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10만 주 물량이 풀리는 걸 염두에 두고 오늘 하락이 나온 부분은 다소 좀 과도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주로 개인들만 오늘도 매도세가 나왔고요. 최근 반도체 관련 수급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전부 외국인들의 힘이 매우 큰 모습인데 계속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오히려 의미 있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수급상 이슈로 봤을 때는 3개월이 되는 2월 13일 이후를 한번 오히려 좀 조심해서 체크를 해봐야지 지금 보호해서 물량을 걱정했다라는 것은 외려 과도한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SMC 관련해가지고 유일한 이제 파트너사라는 거는 여러 번 잘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시간은 조금 더 SKT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날 유영상 SKT 대표분이 연임 가닥을 잡았는데요. 도약을 글로벌 AI 컴퍼니 가속 페달을 선언을 했습니다. 통신사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5G 깔고 내년에 이제 6G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올 텐데 이런 것보다도 AI에 대한 이슈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SK텔레콤 쓰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ADAS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건데, ADAS이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AI 개인 비서 플랫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상생활의 루틴에 대한 것들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통화 녹음,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면 분석 같은 다양한 AI 기능들을 이 ADAS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ADAS 서비스가 일종의 온 디바이스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제공하기 위한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SKT의 서버 증설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 연결되는 강점을 지금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SKT 서버에는 어떠한 반도체가 들어가느냐? 거기에는 SKT 자회사가 만들고 있는 사피온의 이제 X330과 같은 이런 칩들이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산이 들어가면 에이징 랜드로 매출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부 개발 매출로만 나왔던, 보시면 현재까지는 전부 이 개발 매출로만 나오고 있던 이 사피온의 칩 매출이 내년에는 제품 매출로, 양산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피온은 이렇게 제품 양산 단계로 넘어가고 새로운 개발 매출을 쌓기 시작한다면은 계속되는 에이징랜드의 도약은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여러 팹리스 기업들도 현재 뭐 삼성 파운드리를 찾기도 하겠지만 일정 부분은 TSMC를 찾아가야 할 텐데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에이징랜드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면은 관련해가지고 성장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이 주가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는 다소 좀 과도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적인 거는 이 두 가지 투자 포인트가 살아있는 가운데 한 단계 도약하고 3개월, 6개월 뒤 주가가 많이 올라 있다면은 해당 시기만 조심하면 된다 정도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이징랜드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좀 나올 수 있을지 제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당분간 뭐 물량에 대한 오버행에 대한 이슈는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럼 또 뵙겠습니다.